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후기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달 배경은 서양, 여기서 서양은 유럽이에요. 유럽의 문물이 수용됩니다. 자, 그래서 서학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전통적 과학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양의 과학기술, 서학을 수용해서 과학기술면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자, 서양 문물 수용입니다. 자, 서양 문물은 어떻게 들어왔냐? 사신들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사신들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 내용은 전래 문물, 선조 때 이광정은 세계 지도인 고려만 국정도입니다. 서양식 세계 지도예요. 이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특히 한능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인조 때 정두원은 화포. 자, 서양식 대포예요. 그 다음 천리경, 망원경이고요. 자명종입니다. 시계 태엽 장치죠.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입교류입니다. 당시 명나라와 청나라, 명에서 청으로 바뀔 때니까요. 이때 자, 명청 교체기,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때의 수도에는 자, 베이징에는 서양 선교사가 있었는데 조선의 사신들은 베이징에서 이들과 접촉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소개합니다. 자, 실학자입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에 관심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익과 그의 제자들 및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중농학파, 중상학파 다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서학입니다. 자, 서학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천주교와 서양 과학이에요. 서쪽에서 건너서 서학입니다. 자, 근데 천주교 수용 보시면 자, 이익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예요. 대체로 남인입니다. 자, 남인 실학자의 일부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까지 수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천주교 배척입니다. 자, 대부분 학자들은 뭡니까? 이 서양 과학만 수용하는 거지.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천주교는 배척했다라고 할 때, 자, 우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경우 뭡니까? 대체로 남인이 수용하는데 모든 남인이 수용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익은 남인이죠. 근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뭡니까? 요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신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신앙화해서 신서파고요. 그 다음 공서파가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실학자의 천주교 배척 나와 있으면 뭡니까? 이건 공서파, 천주교를, 서학을 공격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학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주실이 발, 이래 신의담의 서학변, 변은 비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도전의 불시잡변 이런 게 있었죠. 서학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주교를 까는 거고, 안정복의 천학문답에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익이나 안정복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남인 실학자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대체로 남인이 수용하되 모든 남인이 수용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뭡니까? 천주교의 비판적입니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례 문제가 있죠. 제사의 거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양인의 표류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얼룩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가 일본의 경우 뭡니까? 대체로 쇄국인데 나가사키 항구에 조그맣게 구멍을 열어놓고 뭡니까?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자, 우리 교류하면 종교는 전파를 안 할게라고 해서 뭡니까? 문물만 교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이 얼룩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다가 이 배가 표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벨테브레, 그 다음 뭡니까? 하멜이 각각 표류해 옵니다. 자, 그래서 벨테브레라는 사람은 인조 때 제주도에 표류하였다가 아예 어떤 거예요? 자, 이건 신의 뜻이다 해서 뭐야? 아예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합니다. 자, 훈련도 가면서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하멜입니다. 하멜이 유명한 사람이죠. 효종 때 제주도에 표류했다. 그래서 뭡니까? 하멜의 경우에는 계속 탈출을 시도해요. 자, 근데 뭡니까? 우리나라에 떠내려 왔는데 어떤 거야? 붙잡아놓고 안 풀어준 거죠. 자, 그래서 조선에 15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결국 탈출해요. 네덜란드로 돌아가, 자, 하멜 표류기를 씁니다. 이거 지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표류했다가 15년 동안 억류됐다 돌아왔지 해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을 정산하려면 보고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보고서인 하멜 표류기를 찍어서 자, 조선의 사정을 최초로 서양에 전합니다. 자, 그래서 벨테브레와 하멜이 왔고요. 자, 다음에 자, 한제입니다. 자,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은 18세기 때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정체됩니다. 19세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 천문학과 지도 제작 기술입니다. 과학연구 동향 보시면 전기입니다. 자, 조선시대 전기의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관심은 커요. 15세기 관학파들의 관심이 있으나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주로 통치한 방편입니다. 통치한 수단으로만 연구되었고요. 특히 중인층이 주로 활동하죠. 자, 과학과 기술 연구는 대개 중인층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자, 후기입니다. 자, 국민의 생활기술을 중요시해서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해서 뭐야? 과학과 기술 발전이 국가를 총체적으로 부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천문학입니다. 자, 서양 과학에 의해 받아 크게 발전했고요. 그다음 지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나는 거예요. 지동설이고요. 자, 이익입니다. 서양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성호사설을 통해 지각 변동, 조수에 관한 자연지리학설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성문이다. 저서의 역학도에 중요한 책이고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장한 건 김성문이에요. 자, 우주관을 전환시켰다. 자, 그다음에 홍대용입니다. 자, 과학 연구에 힘썼다 해서 김성문과 같이 지전설을 주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특히 홍대용의 지전설이 가장 유명하죠. 자, 서양의 경우에도 이 기동설을 처음 주장한 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킨 게 갈릴레이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성문이 처음 주장을 했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유명하게 만든 게 홍대용입니다. 이건 꼭 정리 알아두시고, 홍대용은 뭡니까? 지전설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중상학파 실학자죠. 근데 지전설 쪽을 더 많이 시험에 낸다. 자, 무한우주론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이다. 당초선 대담한 주장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주자나 어디서 나와요? 중국에서 나오지. 그래서 성인이 나온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런 식의 성리학적, 유교적 우주관이 있어요. 그걸 깨는 거죠. 이 근대적인 우주관입니다. 자, 박지원과 정약용은 홍대용의 지전설을 지지했다. 자, 의인은 근대적 우주관입니다. 과학적 우주관이에요. 조선시대 후기 천문학은 전통적인 우주관, 그래서 뭐 유교라든가 어떤 전통 사상적인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과학적 우주관으로 접근해갔다. 이 부분의 의의를 많이 묻고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김성문과 홍대용의 지전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뭐 지구가 막 돌고 우주가 무한되면 뭐 중심이 있을 수가 없죠. 성리학적 우주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많이 시험에 언급되기 때문에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자, 홍대용의 지전설.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새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뭡니까? 박스로 제시한다 뭡니까? 요렇게 주장한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홍대용을 묻는 문제예요. 요걸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뭐 한능검이나 수능이나 골고루 나와요. 공무원 시험 당연히 자주 나오고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역법이다. 달력을 만드는 법이죠. 시연력이다. 자, 시연력 도입. 베이징에 있던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입니다. 선교사가 베이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입니다. 청나라에서 쓰이고 있던 것인데 종래의 역법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연력을 우리나라에서 결국 채용합니다. 자, 서양의 역법인 시연력은 김육 등의 노력으로 60년간 노력 끝에 어렵게 도입됩니다. 자, 수학이다. 자, 기하 원본. 자, 마테오리치가 에서 서양 선교사죠. 고대 그리스 유학자 유클리드의 기하. 이 기하학이라는 게 뭐 삼각형, 사각형, 도형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학입니다. 자, 이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자, 최석정과 황윤석은 전통 수학을 집필성했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입니다. 자, 주회수용입니다. 홍대용, 주회수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해서 뭡니까? 정리를 하면 자, 홍대용의 저서를 시험 문제 은근히 묻습니다. 자, 임하경륜 그 다음에 의산문답이 있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방금 나와 있는 주회수용이니까 딱 3개죠. 그래서 아닌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홍대용의 저서가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만든 법이다. 자, 서양 선교사가 만든 서양식 고려만국전도 같은 세계 지도가 선조 때 중국을 통하여 전해졌고요. 결과는 기술 발전입니다. 지리학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지도 제작에서 더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관 확대입니다. 종리 중국 중심 세계관 탈피해서 어떤 겁니까? 예전 지도는 뭡니까? 뭐 중국이 뭐 중심이고 중국이 사이즈가 크고 뭐 이런 건데 좀 더 과학적 정밀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서 세계관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중국 말고도 커다란 덩어리의 대륙들, 나라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데 세계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자, 다음에 의학의 발달과 기술 개발입니다. 자, 의학이다. 우리 한의학의 관념적 단점이다. 그래서 뭡니까? 뭐 정성이 지극해야지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거에 단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실증적 치료. 정성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약제를 써야지만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뭡니까? 이 실증적인 치료예요. 자, 의학 이론. 기존의 이론과 임상, 실제 치료. 이걸 일치시키는 겁니다. 실학적인 영향이죠. 실제적인 치료에 이런 약이 도움되더라. 이런 겁니다. 주력합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약 동의보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준이 있었죠. 뭐 드라마도 히트를 예전에 쳤었고요.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허준이 이걸 쓸 때가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이기 때문에 후기의 의학 서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외국에서도 간행되어 뛰어난 의학 서적으로 인정되었고 2009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다. 기록유산 나중에 총정리할 건데요. 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친구 경험방, 허준과 같은 시기에 허입니다. 침구술, 침 넣는 거 있죠. 뭐 다리 같은 거, 뭐 농구하다가 뭐 삐거나 접지르면 뭐 침 맞죠. 이게 침구술입니다. 이걸 집대성했다. 자, 18세기 의학입니다. 서양 의학이 전래됐고요. 서양 의학이 전래되어 해부학적 구조. 사람을 뭡니까? 해부에서 뭡니까? 이 사람의 신체 구조 요 부분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거죠. 생리적 기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과의 통이다. 자, 정약이 맞은 홍역입니다. 홍역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서를 종합 편찬합니다. 자, 박제가와 함께 정약용과 박제가 가까운 사이였어요. 자, 종두법에서 뭡니까? 이 종두법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의 예방법이다. 연구하고 실험했다. 그래서 여기 홍역이나 뭐 종두법, 이 천연두, 홍역이나 이 천연두의 경우는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려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예방 주사를 놓을 때 어떤 거예요? 약한 병균을 집어넣은 다음에 낫게 만들면 다시 안 걸리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특히 마과의통은 정약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19세기 이야기입니다. 동기수해본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마입니다. 이제마의 저술. 사람의 체질을 태음, 태양, 소음, 소양 해서 뭡니까? 뭐 몸에 열이 많거나 적거나 해서 체질을 나눠요. 자, 체질에 따라 처방할 걸 주장합니다. 자, 우리나라 의학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는 뭡니까? 이 사상의설이 없고요. 자, 우리나라의 한의학의 특징입니다. 자, 사상의설 확립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뭐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누구는 인삼을 먹으니까 좀 좋고 누구는 인삼을 먹을 때 더 안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에는 인삼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체질을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체질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 한의학계 통용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되고요. 자, 방약합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황도현 저술로 종래 실용되어던 많은 처방들을 상중하의 3단에 나누어 의방과 약물의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실용에 적합한 의사예요. 오늘날까지 자, 한의사들, 한의대에서 공부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되어 있고요. 이 방약합편은 가끔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맨 위에 있는 동의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치해보험이 많이 나오고 방약합편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대별 의사의 발달 나와 있으니까 총정리해 보시고요. 자, 기술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의 기술관입니다. 자, 북학파의 기술론 수용했다 해서 뭡니까? 우리가 정약용 공부할 때 정약용은 중농학파. 그래서 농업, 그래서 토지 제도 개혁을 중시하지만 또 어떤 거요? 북학파의 기술 도입론은 또 수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 토지제도의 개혁과 북학파, 중사학파의 기술 도입론 이걸 뭡니까? 종합해서 시작을 집대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혁 방향은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노학파, 남인실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북학파 기술론 수용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정약용에만 해당하는 걸 북학파랑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중노학파, 토지제도 개혁론 기승하면서 북학파의 기술 도입론 수용. 자,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 기술 개발의 앞장서 진력합니다. 자, 기술관,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건 기술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자, 기술 수용을 주장합니다. 저서인 경세유표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용감, 정부의 관청이에요.
기술 수용하는 관청.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용감과 같은 기술을 전문적 수용하는 관청에 설치를 정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진 게 뭐냐면, 이용감 설치를 정한 누구야? 정약용이죠. 자, 근데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이지. 그래서 요 얘기를 이용후생학파의 뭐 박재가가 주장했다 할 경우입니까? 아닌 거예요. 요건 뭡니까?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걸 시험에 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정약용의 기술관, 이 기회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짐승이 날카로운 이빨, 단단한 발과 뿔 등등이 있는데, 자, 사람은 뭐야? 기회를 익혀서 살아가게 태어났다. 이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건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거를 제시한 다음에 누구냐? 정약용을 묻는 문제예요. 자, 기술 개발입니다. 자, 과학 기술의 내용을 확신하고 스스로 많은 기계를 제작 설계합니다. 자, 거중기입니다. 그럼 정말 정약용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거중기, 뭐 배달이 이런 거죠. 자, 서양 선교사가 펴낸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입니다. 자, 무거운 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거중기는 수원성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공헌했다. 자, 다음에 배달입니다. 자,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마포대교나 무슨 한강대교 이런 다리가 없죠. 해서 뭡니까? 보시면, 자,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가 있고요. 여기 뭡니까? 여기 강이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여기에 배를 이렇게 띄워요. 배를 이렇게 뜬다 뭡니까? 거기를 널빤지 같은 거로 쭉 연결하면 뜬 다리가 만들어지죠. 요런 모양의.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요거를 설계하는 게 정약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어업기술입니다. 어법과 어구다. 자, 어사를 설치. 어법이 보급되고 어망의 재료도 보다 튼튼한 면사로 바뀌는 등 어구가 개량되었고요. 자, 김이다. 자, 아이들이 밥맛 없을 때 김하고 밥 주면 잘 먹죠. 자, 17세기에는 김양식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전라도를 중심으로 보급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이 김은 우리나라 김이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류의 수혜를 입고 옵니까? 이 김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냉장선입니다. 18세기 후반에 등장, 어물의 유통이 더 활발해졌고요.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산어보가 중요합니다. 자, 신유밖에 연루된 정약전이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흑산도의 별칭이 자산도인데요. 그래서 정약전이 뭡니까? 요 책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산어보가 정약용의 책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죠. 정약전이 정약용의 둘째역입니다. 자, 그래서 정약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씨 형제 중에 넷째가 정약용입니다. 근데 이 정약전이 둘째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약현, 정약전, 그 다음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둘째인 정약전하고 정약용이 특히 친했대요. 가까워서 뭡니까? 자, 흑산도 유배 중에 저출한 게 이 책입니다. 정약용은 뭡니까? 해남 강진으로 유배된다 뭡니까? 책을 막 다양하게 써 500권을 쓰는데 정약전 뭡니까? 요거 하나 쓴 거예요. 근데 요 정약전도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전보다 정약용이 책을 500권 썼으니까 뭐 500배 뭐 위대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약용이 뭡니까? 500권의 연소를 쓸 때 뭡니까? 뭐 좀 막히거나 중간에 뭐 진도가 안 나거나 할 때 뭡니까? 정약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대요.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자, 정약전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 간 다음에 절망감을 느끼고 처박혀가지고 연구한 거에 비해서 뭐야? 정약전 성격이 좀 더 쾌활해서 밖에 나가서 어부들하고 어울리고 민중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해요. 그래서 쓴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영화도 있죠. 자, 흑산도 근해의 어물, 해산물 등을 직접 채집 조사, 155종의 해물에 대한 명칭, 분포 습성을 기록한 것으로 자, 어류학의 신기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어류학 서적입니다. 자, 농서입니다. 농업기술 연구, 이건 경제 파트랑 겹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세기 이르러 농업 경영과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농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농서는 주로 저자와 이름을 연결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요.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했는데요. 자, 농서입니다. 자, 벼농사 중심에서 신속입니다. 농가 집성입니다. 자,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공헌했다 해서 이 농가 집성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벼농사 중심 농법이 이양법과 연결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다양한 농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농서는 뭐냐면 앞에 있는 농가 집성이 쌀농사 중심이라면 쌀농사 이외의 다른 작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상업적 농업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자, 곡물 재배법뿐 아니라 채소나 과수, 원예, 양잠, 축산 다양한 농업 기술을 소개한 농서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대표적 농서는 박스장의 색경, 홍만서의 산림경제, 서호수의 해동농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우선, 저자와 저서, 이 책 이름을 묶는 문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은 어떤 거요? 다양한 농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쌀농사 중심이다 하면 틀려요. 요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식 농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걸 총정리해서 농촌생활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요 책은 백과사전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다음에 농업기술 발달 보시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건 농업기술 발달이고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이건 공식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논농사는 이양법이 일반화되고요. 밭농사에는 뭐다? 견종법이 일반화됩니다. 깊이 갈아서 씨를 뿌리는 거죠. 자, 논농사 이양법이 빠른 속도로 보급됩니다. 그래서 모판에 심었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자,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 이바지했고요. 밭농사는 일항과 일항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깊이 갑니다. 일항과 고랑의 높이 차이를 크게 했다 해서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깊이 가리 한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견종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농업기술 발달입니다. 농기구 개선, 쟁기의 기능 개선, 소를 이용한 쟁기 사용이 보편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요. 자, 가을가리가 보편화, 일반화됩니다. 자, 초벌가리로 가을가리가 보편화되었고, 자, 봄가리 등이 여러 번 시행되었습니다. 자, 12법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여러 종류의 거름이 사용, 자,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저수지입니다. 자, 논농사를 위한 수리관계시설이 발달하여 당진의 합덕지, 연안의 남대지, 저수지와 그 밖에 작은 저수지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자, 노래 비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쌀의 생산량이 늘면서 쌀의 수요가 또 증대하면서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밭을 논으로 바꾼 현상입니다. 자, 정조 때 농경지 중에서 논의 비율이 밭보다 많아집니다. 자, 개간과 간척사업이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황무지 개간, 해안의 간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고요. 경지 면적이 증가합니다. 자, 황무지 개간 주로 내륙 산간 지방에서 이루어졌고요. 간척 사업은 서해안과 큰 강유의 저습지에서 옵니까? 이 갯벌을 메꿔서 이 농지를 만드는 거죠.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에 18세기 병서입니다. 군사서적입니다. 자, 속병장도설, 영조의 영을 받고 조관빈, 박문수 등이 조선전기의 병장도설 체제를 본떠 중앙군의 진법, 조련, 편성 기후를 설명한 병서. 그래서 영조 때 속병장도설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 병서는 무예도보통제예요. 자, 정조입니다. 정조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정조의 명을 받고 백동수, 이덕무 등이 자, 명나라의 기호신설을 참고합니다. 자, 명나라의 병법서를 참조해서 24종에 달하는 각종 무예에 관한 자세한 도해와 설명을 붙여 완간한 훈련용 병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무예도보통제 이 책이 완성되었다. 자, 곤봉 등 6가지 기에는 척계광의 기호신서 해서 명나라의 책이에요. 여기 나왔는데, 자, 장헌세자가, 여기에 있는 장헌세자는 사도세자예요. 정사를 대리하던 중에서 뭐 김윤희 어쩌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상이 즉위하자. 자, 정조가 즉위하자 뭡니까? 더 넣어서 완성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 글을 저술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지구가 구만리를 한 바퀴 도는데 그 회전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저 별들과 지구 사이가 거리가 겨우 절반이나 몇 천만 원, 엄청나게 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을 묻는 문제를 많이 낸다고 얘기했고요. 홍대용이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주의 수용, 의산문답, 홍대용이 쓴 거죠. 자, 다음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무한우주론을 지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용 맞고요. 자, 조선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다. 이거 뭡니까? 제가 앞에 얘기했죠. 홍대용이 아니고 김성문이라고 있습니다. 김성문이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이 4번이다.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문제를 하나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의서입니다. 의학서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저자를 바르게 연결하는 것. 자, 사람의 체질을 태양소음, 소양소음에서 옵니까? 사상의설입니다. 그래서 동의수해본 이재마조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밑줄 친 상의 제위시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예요. 이 책이 완성됐다. 뭐 기호신서 상이 즉위하자. 방금 본 거죠. 자, 요 지문에서 뭡니까? 여기에 있는 상이 누구다? 정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민 백성의 상언과 격쟁. 그래서 이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자, 와서 백성이 억울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때 그걸 많이 들어줘요. 이게 답이죠. 자, 대전의 통입니다. 자, 정조 때 편찬측은 통편입니다. 대전 통편이고요. 자, 다음에 대전 회통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예요. 그래서 대전 회통의 히읗자와 흥선대원군의 히읗자를 매치시켜서 보통 외웁니다. 자, 다음에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 영조 때죠. 자, 오군영 대신에 무영과 장어영 등의 이영을 설치했다. 이건 언제? 개화기 때 대원군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민씨 세력이 집권한 다음에 이렇게 옵니까? 군제 개혁하죠. 자, 무영, 장어영, 그다음에 신식군들을 별기군 설치했고 나중에 이모군란이 터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정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